성장관리계획 이렇게 보면 얘를 먼저 이해를 먼저 하고 필수서 페이지인데, 자 얘가 이제 녹지,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이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초지일관 힘든 게 공법이에요. 21개 용도 지역. 뭐 계속 용도 지역별로 나오거든. 대지 분할하지 마세요. 조경하라. 공개공지 설치하라. 동업진흥지역 지정한다. 재개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전부 다 용도 지역으로 돌아가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주거지역은 면적 얼마 이상으로 하냐, 관리지역은 얼마냐, 그 예외적으로 여기는 제외되고, 정비구역 지정하면, 그 다음에 건축물 지을 때 조경은 모든 게 용도 지역이에요. 21개 용도 지역. 그러니까 여기도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 6개 시장군수도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자, 녹지 지역하고 도시 외 지역은 건폐율이 다 몇 프로? 20%. 그러죠? 다 20%예요. 용적률은 80%. 계획관리 고려하지 말고. 그러면 다음에 해당한 지역의 전부 일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머릿속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다 하는 얘기는 딱 봐도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녹지하고 도시지역? 왜?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면 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했다. 그럼 그 안에 용도지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는 거예요. 성장관리계획을 짜야 된다. 뭐라고 하냐면 결론을 항상 매길 줄 알아야 돼요. 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됐을 때 그 안에서 개발행위 하는 사람들은 용도를 바꾸려면 어디에 맞게?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묶이면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걸 짜야 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개발, 건물 지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행위 제한은 뭘로 한다고? 성장관리계획으로 한다.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을 짤 때 담을 내용이에요.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어디다 배치하고 그 규모는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반드시 포함할 게 3번, 5번이었죠. 그 3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용도 제한,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높이 관련된 거를 담아야 돼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녹지지역하고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럼 성장관리계획 짤 때 그와 달리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용적률 따로 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20%, 80%로 할까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별도로 만들어? 이걸 완화를 하겠지. 완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완화를 하니까 기왕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완화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녹지나 도시지역, 외지역을 대상으로 자, 건폐율 용적률을 뭐 하려고? 완화하려고. 그러면 원래 계획관리지역이면 원래가 국토법령상 건폐율이 몇 프로? 40%인데 성장관리계획 짤 때 10% 더 줘서 얼마까지? 50%로. 나머지가 다 20%인데 10% 더 줘서 얼마까지? 30%까지 완화를 하는 거예요.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이 100%인데 25%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완화하려고 하는 거니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지정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녹지하고 도시지역 외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건물 지을 수 있는 용도라든가 건폐율 용적을 다 완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시험 나온 걸 한번 보면, 자, 이게 실제 시험 나온 거예요. 자, 보면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 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이걸 외울까? 이거를 공부를 물론 이제 전체를 잘 공부해서 이거 왜 이게 여기서 나와라고 해서 풀 수도 있어요. 이거 싹 다 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외워지지도 않고 외워져도 못 찾아. 왜? 공법 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안 돼 이거. 그러면
지정 대상을 물어봤거든. 자, 본질은 성장관리계획 짜서 건필 용 종류를 뭐 하려고? 완화하려고 한 거다. 자, 봐봐봐요.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필 용 종류를 여기는 뭐 한대요? 강화한대요. 이게 실제 시험 나온 거예요. 이게 31인가 32의 시험 나온 거죠. 실제 시험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다 외워서 이게 아닌데 얘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인데 라고 찾아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모든 제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왜 만들었지?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개발행위 허가. 근데 경작 관련된 것은 농사 짓는 게 왜 개발이야? 그 허가 안 받는다? 그러니까 천천히 이해를 하고 문장을 자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다. 자, 누가 지정하냐? 자, 여러분 잠깐.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들은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 안 거쳐요? 도시군 관리계획 아무 관계 없어요. 거기서 왜 8가지 용도 지역부터 시설 입체 복합구역 그런 거로 할 때. 그래서 6개 시장 운수는 녹관 농자 머릿속에 그러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뭐 건폐율 완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90% 80%인데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제가 이제 원래 실제 시험 나온 것은 주거 지역이었는데 기출문제를 제가 상업적으로 바꿔야지 그 정도 성인도 둬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딱 보면 이제 주거 상업 공업이 답이겠지. 주상공.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모의고사 풀 때라든가 시험장 갔을 때 이걸 딱 유사한 거 나오면 맞힌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머릿속에 녹지하고 도시지역 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주상공농 전용주거 일반주거 할 때 21개 용도 지역이 모르면 계속 퍼부어야 돼. 또 빠진 독에 물 부었듯이. 그래서 21개 용도 지역이 다 정리되면 그걸 토대로 위에 올리기 때문에 켜켜이 쌓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다. 자, 도시지역 중에 주거상업공업은 제외되고, 자, 그러면서 딱 보면, 지정 대상 보면, 개발 수요가, 이런 거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개발 수요가 많아. 여기다가 이제 딴 걸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배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런 놈 집어넣으니까.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상된다. 향후 좀 시가화가 예상된다. 주변과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뭘로 지정한다고요? 계획은 짜는 거고. 자, 그러면서 절차를 보니까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협의심의 거쳐 지정한다. 일반 해파돌이거든. 근데 저거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낸단 말이야. 도시군 관리계획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를 잘 기억을 하려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6개 시장군수 지정한 놈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때 다음 내용을 포함한 뭘 짜라? 성장관리계획 짜야 된다. 해놓고 이제 아까 결론 갔다 왔잖아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할 때는 어디에 맞게?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장관리계획 짤 때 건축물 지을 수 있는 용도가 뭐냐? 건폐율은, 용적률은, 높이 이런 걸 다 짜면 여기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성장관리계획에 자 지정 대상 지역을 냈고 이걸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러면 얘 내용이 아닌 걸로 시어 그러면 답이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뭐라고? 건축? 선 없다고 얘기해. 그렇게 얘기했는데 간평사 시험에서 홀라당 써먹었더라고. 간평사 시험에서. 그러니까 앞만 봐도 건축선 없잖아. 얼토당토 하지 않은 걸 내지를 않아. 우리 제도권 안에 우리가 배우는 거 안에서 딴 데는 갖다 놓는다고. 그러니까 정비계획의 내용이 아닌 걸로 시어. 우와씨 그 내용 어떻게 다 외워? 그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쪽에 나온 걸 갖다 넣는단 말이야. 이렇게 저 뒤에는 얘를 갖다 놓고 뒤에 거 우리가 앞에 거 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그 동네끼리 내는 거야. 따라서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을 외울 때 어차피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은 공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 짤 때 반드시 포함하는 게 3번하고 5번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게 3번이잖아. 이게 5번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를 정해 놓으면 저 색깔하고 안 맞는 건물은 지을 수 없는 거야. 저 형태가 어긋나는 건 지을 수 없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구 단위 계획과 유사하다니까. 자, 그러면서 자, 성장 관리 계획 짤 때 자, 또 연계를 해야 돼. 건폐율 정한다는 얘기 아니야. 용적률도. 그럴 때 그대로 기존의 용도 지역하고 똑같이 하면 되나? 그럼 짜는 의미가 없지. 뭐 들어 만들어 말도 안 되지. 돈 들여가면서. 따라서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이면 원래가 몇 프로인데 40인데 10% 더 줘서 50%까지 성장관리계획으로 완화한다 라고 혼자서 자꾸 머릿속에 넣어야 돼. 정리해. 암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이런 이거 다 20%거든. 10% 더 줘서 얼마까지? 30. 그러면 이걸 빈칸용으로 요새 박스처럼 빈칸 채우시오 게 얼마 사실 나옵니까? 그 다음에 용적률도 계획관리지역이면 원래가 100%밖에 안 되는데 25%더 줘서 성장관리계획으로 125%로 완화해서 건물 짓게 하겠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딱 좋잖아. 빈칸 메꾸기. 그러면 일단 이것도 봐요. 이것도 이 자체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100%, 20% 기억, 40%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원래 이 자체를 기억하고 있으면 10%더 주네, 25%더 주네라고 하면 되게 쉬워진다니까. 따로 외우고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지. 자, 그러면서 자, 성장관리계획 짰다.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 자, 그러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것도 몇 번 이렇게 해줬잖아요, 내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면 자, 광역도시계획이란 놈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두 놈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다.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하고 이제 남은 게 두 개가 더 있어. 자, 여기서 우리 또 아파트가 지어진 지 15년이 경과되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리모델링 추진하고 30년 채웠다고? 그럼 재건축하잖아. 그렇죠? 자, 리모델링 할 때 자,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주택법상 리모델링이라 하면 증축 대수선을 말한다. 그러죠? 자꾸 듣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 증축하고 대수선을 말한다. 대수선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낸 적도 있어요. 이 둘 중에 안전진단까지 통과하는 게 증축을 위한 리모델이지. 대수선은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 수리만 하니까 증축을 하면 몇 개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 3개층. 14층이 하면 2개층까지.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15년 채워서 리모델할 때 짜는 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이고 재건축할 때 짜는 게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그랬거든. 이거 둘 다 똑같다고 내가 얘기했거든. 이게 둘 다 똑같다.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짜고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50만 이상의 대도시급 이상에서만 짜는 거거든. 주민공람 둘 다 며칠 이상. 14일 이상 둘 다. 자, 어저께 지난 모의고사에 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 30일로 틀리게 냈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주민공람 30일로 틀리게 냈어. 똑같다고. 그럼 두 문제 주워 먹는 건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둘 다 똑같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 자, 공동주택이 15년 차 지나가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짜서 리모델하면 되고 30년 채워버리면 정비 기본계획 짜서 정비사업을 하는 거예요. 재건축사. 그러니까 여기가 5개가 바로 5년마다 재검토, 타당성 검토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하려면 어디에 맞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개발행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라.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청문은. 자, 요 정도 봐봐봐요.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하나 하더라도. 그리고 막 허겁지겁 줄치니까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란 단어도 안 외우고 한다. 그러니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린다고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공부 방법이. 자, 그러면 성장관리 전반적인 바르지 못한 것은 자, 요거 짤 때, 자, 며칠 이상 주민공람 시키고 14일에 7일이 아니고 7일로 시험 냈거든. 제거도 최소 14일 이상 줘야 돼요. 항상 우리 공법에서는. 저 도로공원의 기반 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포함된다. 맞아요. 아까 성장관리계획 포함될 거.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배치 규모, 그다음에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뭐 이런 것들. 쉽지 않네. 그 다음에 계획관리 지역 자체가 40이잖아. 근데 무슨 40% 이하에서 무슨 뭐 완화를 해. 말도 안 되지. 50%. 50%이? 네. 그 다음에 성장관리 계획에 맞게.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자, 성장관리 계획, 앞으로 모의고사에 성장관리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없는 곳 골라라. 그러면 찾을 수 있겠죠? 네. 지금은 찾지. 한 달 뒤에, 뒤에까지 하고 나면 기억 안 납니다. 진짜예요. 기억을 좀 몇 달이라도 하려면 반복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